네, ACL 5차전 경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울산현대랑 가와사키 경기가 되게 접전이었는데요. 3대2로 울산이 이기게 됐습니다. 경기 내용도 사실 양 팀 다 골이 많이 터졌습니다. 골이 전체적으로 많이 터졌고 점유율 자체는 가와사키가 좀 더 많이 잡고 왔습니다. 거의 6대4, 3대7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경기는 울산이 이겼는데요. 자, 선제골도 역시나 울산 쪽에서 먼저 터졌고요. 가와사키 두 골은 전부 레안드로 다미앙 선수가 넣었습니다. 선제골은 이제 레오나르도 선수가 넣었는데요. 레오나르도 선수가 원터치를 잡은 뒤에 슈팅을 때렸는데 세컨볼을 레오나르도 선수입니다. 바코 선수가 원터치를 잡고 슈팅을 때렸는데 세컨볼을 레오나르도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혼전 상황에서 골을 넣었고요. 자, 이어서 전반 20분에 추가골도 빠른 시간에 나왔는데 사사키 선수의 패스 미스 그리고 레오나르도 선수의 역습 그리고 레오나르도 선수가 엄원상 선수한테 밀어주고 골키퍼랑 1대1 상황에서 엄원상 선수가 잘 접는 슈팅을 때리면서 2대0으로 울산이 앞서가게 되었고요. 자, 그렇게 울산이 쉽게 경기를 잡는 듯 싶었지만 전반 막판에 결국 동점골에 따라가는 골을 만들게 됩니다. 자, 크로스 상황에서 헤더로 떨궈주고 레안드로 다미안 선수가 오른발 발리로 밀어 넣으면서 역시나 대단한 선수라는 것을 보여준 골이 나왔고요. 자, 하지만 후반 시작하자마자 마코 선수가 추가골이 나오면서 다시 울산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울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선수가 넘어지면서 끝까지 패스를 넣어줬고 역습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코 선수가 좋은 돌파를 보여줬죠. 그리고 앞에 수비를 달고 흔들기 그리고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정성윤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골을 넣으면서 3대1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물론 후반 추가 시간에 레안드로 다미앙 선수가 크로스 상황에서 헤더로 떨궈준 볼을 발리로 마무리하면서 그 발리가 또 수비수 이제 종아리 맞고 굴절되면서 사실 조현 선수가 맞기가 힘들었어요. 자, 그렇긴 했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울산이 3대2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가와사키 상대로 1차전에 아쉬운 무승부를 했던 만큼 이번 승리가 좀 더 의미가 있는 승리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초반에 울산이 골을 넣다 보니까 울산이 여유롭게 플레이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사실 지금 이 경기장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았어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긴 한데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중립 경기를 치르는데 네, 탄스리 다토 하지하스 하지하산 하지하산 유노스라는 되게 이름이 부르기 어려운데 이 경기장에서 이번 경기 치렀는데 역시나 세컨 경기장인 만큼 잔디 상태가 정말 엉망이었고요. 반면에 지금 조우루가 계속 홈경기로 쓰고 있는 술탄 이브라임 경기장 같은 경우는 잔디 상태가 엄청 좋아요. 또 최근에 지은 경기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만큼 사실 홈 어드밴티지, 홈 터세가 강해요. 사실 울산이 2차전에 진 이유도 홈 터세 그게 없지는 않았어요. 물론 울산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자, 뭐 홈 터세가 아예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제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조호르 팬들의 응원 거기에다가 기후 뭐 음식 그리고 아무래도 3일 간격으로 이렇게 경기 치르다 보니까 뭐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겹쳐가지고 그때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른 경기를 보면은 우라알레츠가 라이언시티 세일러스를 6대 0으로 완파하면서 승리를 거두었고요. 자, 다른 경기 결과를 보면은 자, 그리고 멜버른 시티랑 비지 바튼 유나이티드는 양 팀 다 0대 0 무승부로 승점 1점씩을 나눈 것 같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광주 홍다랑 조호르 다루탁짐의 경기는 0대 2로 조호르 다루탁짐이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 팀 두 팀이 남았는데요. 자, 먼저 전남하고 유나이티드 시티 FC. 자, 2대 0으로 전남이 이겼는데요. 자, 일단 하나하나씩 보면은 선제골은 일단 전남 쪽에서 먼저 나왔는데 그 전에 유나이티드 시티 FC의 퇴장이 먼저 나왔죠. 일단 경기 내용은 뭐 점유율도 그렇고 6대 4였고 전남이 뭐 압도했습니다. 자, 퇴장이 먼저 나왔는데 후반전이죠. 후반전 케이스 선수의 퇴장이 나왔는데요. 앞에서 반칙을 이미 불었어요. 심판이 유나이티드 시티 FC의 반칙을 불었는데 계속 플레이 이뤄갖고 헤이스 선수가 결국 발로 밟으면서 경고 누적으로 이미 퇴장이 한 장이 카드 한 장이 있었는데 경고 누적으로 퇴장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사실 전남의 공격이 아쉬운 장면이 좀 있었어요. 롱패스로 계속 공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물론 전남이 K리그2에서 사실 뭐 공격적인 팀은 아니에요. 되게 수비적인 팀이고 숏패스보다는 롱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한 명이 적은 상황에서 또 유나이티드 시티가 사실 전남보다 강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숏패스로 짧게 썰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장면이 좀 아쉬웠는데 결국에 패스미스 하나로 전남이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압박을 일단 잘 가져갔고 상대 볼을 탈취한 이후로 거의 이제 공간이 열려 있었죠 완전히. 그리고 이제 이우고 선수가 폴라나 선수한테 패스를 넣어주고 폴라나 선수가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후반 막판에 결국 박인영 선수죠. 이제 이선진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원터치 발리로 또 놀라운 슈팅을 하면서 2대 0으로 전남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남 입장에서는 일단 한시름을 놓았다. 뭐 지금 4위 팀 간의 골드 시차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시름을 놓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다음 경기가 진짜예요, 사실은. 이 경기는 그 승점을 따기 위한 경기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남은 남은 경기 이제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경수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구랑 산둥의 경기인데 4대 0으로 대구가 이겼습니다. 뭐 경기는 뭐 압도적인 경기였고 중간중간에 뭐 산둥의 역습도 매서웠지만 점유율은 거의 7대 3. 대구가 뭐 거의 일방적으로 몰아쳤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전반 1인 시간에 8분 만에 골이 나왔습니다. 볼 탈취 이후에 중거리 슈팅을 아낌없이 때렸는데 제카 선수가 그렇게 선제골을 또 만들어냈었고요. 자, 이어서 홍정훈 선수죠.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옆에 주고 공간이 없었는데 그 골대 옆에서 골키퍼랑 이제 골대 사이 쪽으로 골키퍼 여기 있고 골대가 여기 있으면은 이쪽으로 이제 골을 넣으면서 2대 0을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로 득점이 없다가 후반에 다시 골이 터졌죠.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뒤로 이제 빠진 볼을 완전히 이제 프리 상황에서 헤더로 하면서 이근호 선수가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오우상 선수의 또 헛다리 잡기 이후 슈팅이 되게 코스가 좋게 갔어요. 그래서 골대 맞고 이렇게 슈팅이 갔고 골대 맞고 들어가면서 놀라운 땅볼 슛을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서 대구가 0대 4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순위가 자, 이렇게 됐는데 F조가 지금
승점이 이렇게 됐고, 대구가 이제 라이언시티랑 마지막 경기가 남았고, 우라와가 지금 산둥 타이탄이랑 남았는데, 우라와 레즈가 뭐 지금 현재 산둥 타이탄 하는 거 봐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 경기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가 지금 라이언시티랑 경기 때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는 일단 라이언시티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라와가 산둥 타이탄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승점 13점이 되는데 대구가 1위 자리로 이제 올라갈 확률은 물론 승점이 13점씩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2위로 내려가도 사실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지만 웬만하면 뭐 2위로 올라가서 괜히 1위 팀이랑 16강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1위로 가서 2위 팀이랑 만나거나 1위 팀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2위 팀을 만날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1위로 올라가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언시티를 잡으면은 대구 입장에서는 우라와 레즈랑 이제 산둥 타이탄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1위 자리를 확보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16강 1위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승점 다음에 보는 게 ACL에서는 승자승이에요. 승자승을 보기 때문에 대구가 우라와 상대로 1승 1무를 거둔 상태로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3차전 경기랑 4차전 경기가 중요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였고요. 대구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승리를 했기 때문에 라이언시티 경기도 깔끔하게 잡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조는 지금 전남이 있는데요. G조는 사실 전망이 좀 안 좋아요. 전남 입장에서는. 뭐 유나이티드 시티를 2대0으로 잡긴 했지만 지금 유나이티드 시티가 지금 꼴찌 팀이고 5경기를 전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지면은 당연히 욕먹겠지만 이긴다고 해서 딱히 얻을 게 없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자, 경기는 일단 마지막 경기가 비지 바툼이에요. 근데 이 팀이 지금 비지 바툼의 홈 경기장에서 지금 경기가 치러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비지 바툼이 1위 팀입니다. 1위 팀이기 때문에 사실 전남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대로 최종전에 만나게 되었고 멜버른 시티가 지금 정황상 지금 5패를 거두고 있는 유나이티드 시티를 무조건 잡을 거예요. 그 승점이 지금 12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비지 바툼 입장에서는 2위 자리를 밀리기 때문에 전남과 경기에서 대충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지 바툼은 멜버른 시티랑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었기 때문에 지금 1위 자리를 확정을 못 지었어요. 마지막 경기를 남다른 각오로도 오고 올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G조에 이 두 팀이 지금 현재 무패예요. 그래서 전남 입장에서는 이 무패 두 팀을 깨부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두 팀의 상대로 사실 전남이 안 좋은 추억이 있었죠. 그래서 비지바툼의 첫 번째 경기에서 패배를 이제 되갚아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남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실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남이 올라가게 되면은 2위로만 올라갈 수 있는데 2위 중에서 지금 승점을 최대한 많이 벌어놔야 하고 득실차 특히나 뭐 비지 빠툼을 상대로 최대한 골을 많이 넣어야 돼요. 뭐 한 골 차로 이기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승점이랑 골을 최대한 많이 벌어놔야 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전남이 비지 빠툼을 잡는다 하면은 멜버른 시티가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유나이티드 시티를 잡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잡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전남이 3위이기 때문에 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전남이 이제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전남이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비지바툼을 전남이 이기고 멜버른 시티가 유나이티드 시티한테 지는 거예요. 지는 거고 이게 무승부도 안 돼요. 왜 무승부가 안 되냐면은 앞서 얘기한 대로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멜버른 시티랑 경기에서 전남이 지금 1무 1패거든요. 그래서 무승부도 나면 안 되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되게 단순해요, 사실은. 전남이 이기고 멜버른 시티가 지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데도 가장 어려운 수죠.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그래서 전남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말이 그래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선 4차 경기가 중요했어요. 멜버른 시티에서 두 번째 했던 경기, 그 경기가 사실 중요했던 이유가 그 경기를 잡았어야 돼요, 사실은. 그 경기 무승부 나온 게 여러모로 상당히 아쉬워요. 전남이 사실 승점이 이 정도면 낮은 편도 아닌데 유나이티드 시티가 워낙에 지금 5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조가 승점이 다 높아졌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남이 지금 3위로 밀려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 간의 패배가 전남 입장에서 상당히 뼈 아픕니다. 자, 그리고 H조는 이미 뭐 경기를 진행 중이고, 자, I조는 이렇게 됐는데 일단 순위면으로는 조우루가 지금 현재 1위예요. 왜냐면은 울산을 조우루가 1차전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현재 1위로 랭크가 돼 있고 2위가 지금 울산, 가와사키가 3위로 내려왔습니다. 울산이 가와사키를 잡으면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울산 입장에서 마지막 경기가 조우루고 가와사키는 광저우 FC인데요. 광저우 FC를 현재 5패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와사키는 무조건 이 팀을 잡을 겁니다. 무조건 잡을 거고 자 조우루 FC랑 울산 경기 사실 이 I조가 상당히 복잡해요 지금. 모든 팀들이 승점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I조만큼 이렇게 복잡한 조는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조우루랑 울산이랑 무승부로 끝나면은 이 세 팀이 전부 11점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세 팀 간에는 승자승 원칙을 적용할 수 없어요. 원칙상 두 팀 간에만 승자승 원칙을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골 득실차로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골 득실차가 가와사키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상대가 또 광저우 FC고 가와사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가와사키 골을 많이 넣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승점이 8점밖에 안 돼요. 의외로 골을 제일 못 넣은 지금 조우루가 현재 1위거든요. 지금 플러스 3밖에 안 돼요. 지금 골도 9골밖에 못 넣었는데 현재 1위예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사실 이 아이조만큼 좀 아이러니한 팀 이제 조가 없긴 한데 어쨌든 이 경기에서 세 팀이 동률이 되면은 가장 유리한 팀은 가와사키예요. 가와사키 가장 유리하고 다른 말로 하자면은 가와사키 입장에서는 앞선 뭐 전남 같은 경우는 3위 자리였는데 1위 자리가 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조 같은 경우는 가와사키가 3위 팀인데도 1위가 될 수 있어요. 세 팀이 동률이 될 경우. 그러기 위해선 가와사키가 무조건 이겨야 되고 조우루랑 울산이 무승부가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요. 자, 만약에 가와사키가 이긴다 하더라도 물론 지면은 당연히 무조건 16강 탈락이고 남은 경기 결과 상관없이 무조건 이긴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조우루가 이길 경우에는 조우루가 1위로 가고 울산이 탈락하게 되겠죠. 울산이 이기게 되면은 조우루가 이제 3위로 탈락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가와사키 입장에서는 2위가 되고 당연히 광저우 FC랑 경기는 인정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되게 아이조가 사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해요. 다시 말하면 아이조 울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울산이 지금 현재 2위긴 하지만 조우루랑 결과 그리고 또 가와사키랑 결과에 따라서 울산이 1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2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탈락할 수도 있어요. 3위로. 그러니까 이 한 경기에 순위가 갈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2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키치랑 지금 빗셀고베, 키치랑 치앙라이 이렇게 경기만 남았네요. 이 경기 빼면 전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자, 물론 빗셀고베가 치앙라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지금 이미 2승을 따놨기 때문에 여긴 1위 자리를 빗셀고베가 차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높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지금 2위 팀인데요. 키치가 사실 지금 두 경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승점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래서
키치 입장에서는 지금 치약 라인을 무조건 잡아야 되고 또 비세고베랑 상대해서 최소한 무승부 이상을 따내는 그런 상황을 해야 하는 또 그런 상황이고요. 네, 키치 SC 같은 경우는 뭐 대안이 있는 팀이죠. 자, H조 일단 경기 결과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코하마 F 마리노스 대 홍영하인 잘라이 2대 0으로 요코하마 F 마리노스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치앙라 유나이티드랑 키치 경기는 원래 11시 경기인데 우리 시간으로 경기가 12시에 시작했어요. 자, 경기는 2대 3으로 네, 키치가 이기면서 키치 입장에서는 일단 치앙라의 마지막 희망의 끈을 이제 놓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키치는 다음 이제 비셀고베 경기에서 또 이기면은 1위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고, 설령 1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지지 않고 뭐 무승부만 하더라도 키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요. 2위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승점을 잘 쌓아놨고요. 그리고 시드니 FC랑 전북의 경기는 2대 3으로 네, 전북이 이겼습니다. 자, 일단 경기 기록을 보면은 점유율이 역시나 전북이 조금 더 앞서 있었고요. 여기 어디 갔냐? 여기 라인업은 뭐 이렇게 되고, 선제골은 시드니 쪽에서 네, 먼저 나왔죠. 자, 크로스 상황에서 이제 얼리 크로스였죠. 이제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수비수가 좀 더 네, 달라붙어가지고 앞에서 이제 얼리 크로스를 좀 더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헤더 경합할 때도 헤더 경합이 조금 늦었죠.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장면 자체는 사실 골 먹힐 장면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웠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골은 이제 후반전에 전북의 동점골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되게 빠른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전북 입장은 다행인 게 롱볼 상황에서 네, 이제 빠른 돌파 이후에 한기원 선수가 피지컬로 이제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네, 잘 버티고 한기원 선수가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했죠. 그래서 1대1을 만들어냈고요. 이어서 67분에는 결국 전북이 역전골까지 만들어냈는데요. 김진수 선수가 네, 돌파 이후로 크로스 한기원 선수가 헤더로 떨궈준 공을 구스타보입니다. 일루칭 선수가 잘 마무리하면서 1대2로 전북이 다시 역전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네, 교체 투입된 또 김진수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게 보였는데요. 김진수 선수가 지금 계속 풀타임에 뛰었기 때문에 사실 체력적으로 뭐 3일 간격으로 뭐 3일도 아니죠. 이틀 쉬고 그 다음날 경기를 하니까 뭐 거의 이틀 쉬고 경기한 건데 거의 풀타임을 뛰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전반전만 이렇게 딱 쉬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더니 네, 살아나는 모습을, 오늘 경기 사실 측면에 완전히 뚫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게 이 골뿐만 아니라 세 번째 골도 어시스트를 했거든요. 김진수 선수가 이제 일루체홍 선수랑 원투 패스로 거의 뭐 예술이었죠. 이 골은 예술적으로 완전히 측면에 부쉈고요. 시드니 측면을 완전히 부수고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걸 또 골키퍼가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잘 올렸습니다. 빈 골대로 구스타보 선수가 넣으면서 1대 3까지 벌어졌고요. 자, 물론 경기 막판에 골을 먹히긴 했죠. 시드니 역습 상황에서 이제 패스를 한 게 이제 굴절되면서 우두 선수 쪽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갔고요. 빈 골대로에서 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잘 마무리하면서 네,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긴 했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2대 3으로 전북이 이기게 됐습니다. 일단 시드니의 역습도 상당히 매서웠어요. 뭐 후반 들어서 전북 교체 카드를 사용한 이후에 살아나긴 했지만 사실 그 전 장면에는 네, 전북이 오히려 시드니한테 밀렸습니다. 전북이 분명히 점유를 가지고 경기를 풀어가는데도 네, 시드니가 날카로운 역습에다가
되게 패스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시드니 선수들이 또 개인 기량이 또 아예 없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전북이 또 전반전에는 전체적으로 수비진이 뭐 이번 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저번 경기부터 사실 수비진이 좀 동적이에요. 동적이란다. 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비진이 이렇게 공이 왔으면요, 공이랑 이제 선수들이 앞에 다른 팀 선수들이 있으면은 그 선수를 막기 위해서 라인을 올리던지 뭐 옵사이드 트랙을 걸던지 아니면 이제 그 선수를 마크를 하던지 좀 움직이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전북이 이게 좀 네,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골키퍼랑 수비수 사인이 좀 많이 안 맞았죠. 수비진하고 골키퍼가 사실 서로 사인이 잘 맞아야 되는데 오늘 경기는 전반전에 사인이 잘 안 맞았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골대도 시드니가 맞추는 등 상당히 위험한 찬스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다행히 골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장면 자체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수비진이 뭐 대응이 압박으로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측면으로부터 네, 완전히 전북이 측면에서 시드니한테 완전히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다음에 크로스를 너무 쉽게 내주다 보니까 너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도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자, 어쨌든 전북이 후반전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어냈고요. 뭐 김진수뿐만 아니라 뭐 문선민 선수도 역시나 좋은 활약으로 측면을 완전히 열어줬죠. 자, 이렇게 되면서 경기가 끝났는데요. 자, 뭐 서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진출팀이 다 전부 나왔고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전북이 현재 2위죠. 11점으로 2위 상황이고 제이조도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끝낼 수도 있지만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어떤 팀이 이제 16강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그 분석 자료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표시를 했거든요. 캡처해가지고 제가 어떤 팀이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봤는데 일단 몇 가지 가능성은 너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뺐어요. 그리고 이 팀을 이길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확률들도 뺐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확률이 낮으니까. 뭐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자, 일단 먼저 대구가 속한 조인데요. 대구가 현재 순위로는 1위예요. 지금 10점으로. 왜냐면 지금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지금 대구가 1승 1무기 때문에 우라를 상대로 네,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만약 지금 현재 순위로는 우라와가 2위로 되어 있지만 지금 사실 대구가 1위긴 한데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서 탈락할 수도 있어 3위로. 그런 위치에 있고 라이언 시티 같은 경우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마지막 상대가 지금 대구 마지막 상대가 라이언 시티잖아요. 라이언 시티도 뭐 탈락이 확정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구랑 승점 똑같이 만들면은 뭐 승자승 원칙에 라이언 시티가 앞서기 때문에 라이언 시티 입장에서는 그 점을 노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승자승 원칙이 중요해졌어요. 지금 득실 차의 면에서는 뭐 이미 많이 벌어졌지만 두 팀이 뭐 일단 대구가 1위를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일단 라이언 시티를 이겼을 때 그렇게 되고요. 만약 우라와가 뭐 산둥 타이사는 지금 이길 가능성이 뭐 가장 높기 때문에 만약 이긴다면은 13점으로 이제 랭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구가 승리를 거두면 대구가 1위, 우라와가 2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뭐 우라와의 조정 승점이라고 하죠. 4위 팀을 제외한 네, 승점 조금 있다가 네,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라이언시티가 3위인데 라이언시티가 2위로 갔을 때 그러니까 라이언시티가 대구를 이겼을 때는 승점이 10점이 되는데 산둥 타이산하고 경기 승점 4점이 날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승점은 6점입니다. 2위로 랭크가 되었을 때. 네, 그렇게 되고요.
라이언 시티 입장에서는 대구랑 무승부를 거두면 무조건 탈락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입장이고요. 뭐 골 득실 차이는 아예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 팀이 됐을 때 승점이 같은 팀이 몇 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득실차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라이언 시티가 지금 알다시피 지금 득실차가 많이 까졌고요. 이것도 사실 탄중 타이사나와 경기에서 골을 좀 넣었기 때문에 그나마 높은 거지 더 실제로는 더 낮을 거예요. 그래서 2위가 되었을 때는 일단 승점이 6점으로 기록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대구가 2위가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1점. 그러니까 라이언시티랑 무승부를 거두었을 때 우라가 승리 거두면 2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조정 승점이 5점이 되고 득실차도 정해집니다. 마이너스 2로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겠죠. 이 마이너스 2가 여기 플러스 9에서 산중 사이사나 경기에서 넣었던 골을 전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왔고요. 3위도 가능해요. 앞서 얘기한 대로 지면 돼요. 지면 돼요가 아니라 지면은 3위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절대로. 네, 3위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1위로 되어 있지만 한순간 실수로 3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인지해도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지금 대구가 또 1위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는 어, 마지막 경기 꼭 잡아야 하는 상대 꼭 잡았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전남 있는 조인데요. 뭐 전남 있는 조는 앞서 대구 있는 조보다 더 간단해요. 네, 왜냐면은 전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도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탈락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왜 이렇게 쓰냐면은 어, 전남이 2위로 된다 하더라도 승점이 너무 낮아요. 네, 다른 팀에 비해서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남 마지막 상대가 비지 바툼이고 멜버른 시티가 유나이티드 시티인데요. 근데 멜버른 시티 경기는 어, 전남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경기인데 전남이 올라 그렇게 되고 승점이 3점이 유나이티드 시티가 멜버른 시티 잡으면 3점이 되고 그렇게 되고 전남이 또 비지 바툼을 잡아야 돼요. 그럴 때는 10점, 9점, 3점, 11점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1위, 2위, 3위, 4위가 되는데 그럴 때는 지금 득실 차를 보면은 지금 전남이 플러스 몇 점이 될 거예요. 뭐 빗바툼을 잡았기 때문에 득실차가 올라가지고 플러스 몇 점이 될 텐데 사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유나이티드 시티 경기에서 지금 넣었던 세 골이 또 빠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도 끝날 수도 있겠죠. 득실차가. 근데 문제는 지금 득실차가 아니라 승점이에요. 지금 6점이 빠져야 되거든요. 유나이티드 시티 넣었던 유나이티드 시티가 뭐 4위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는데 만약 2위가 되면은 승점이 4점이 돼요. 네, 일단 4점이 되는 것도 비지바툼을 잡아야지 4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비지바툼을 잡고 멜버른 시티가 여기한테 져야 돼요. 그래야 4점이 되는데 조정 승점이 앞서 지금 라이언 시티가 6점, 대구가 5점이라고 했죠. 근데 전남 지금 4점이에요. 지금 벌써부터 승점이 1.2점 차이긴 한데 그 차이가 아주 커요, 지금. 1.2점 이게. 그래서 제가 그 4차전 경기에 멜버른 시티랑 무승부를 했을 때 정말 아쉬워했습니다. 승점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경기에 졌다는 게. 그 전남 입장에서는 사실 부메랑이에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아쉬운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어떻게 넘어오게 된 거고 어쨌든 전남이 올라갈 가능성은 네,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비즈 바퉁이 2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남이 비즈 바퉁을 이기고
멜버른 시티가 유나이티드 시티를 이겼을 때, 그랬을 때는 여기가 12점, 12점. 그렇게 되면은 12점입니다. 11점. 여기가 12점. 10점, 0점이 되기 때문에 1위, 2위, 3위, 4위가 돼요. 그럼 비지바툼이 2위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만 또 비지바툼이 2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정 승점이 5점이 됩니다. 지금 비지바툼이 5점이면은 아직까지 좀 모른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애매해요. 승점이 5점이 정말 애매한 승점인데 다른 조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비지바툼은 전 경기할 때 멜버른 시티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했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인 또 전남 드래곤즈랑 경기에서 무승부 내지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 경기도 봤고요. 다른 조를 보면은 이제 전북 현대 경기인데 여기는 앞선 경기보다 더 간단해요. 왜냐면은 여기는 딱 두 팀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가 간단한데 일단 보면은 지금 문제는 누가 4위를 하냐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시드니가 4위를 하냐 호잉 아인 잘라이가 4위를 하냐. 만약 요코하마가 2위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전북 현대한테 졌을 때거든요. 그러면 전북 현대가 14점이 되기 때문에 1위, 2위가 돼요. 그렇게 되면 조정 승점이 시드니가 되든 호잉 알라이가 되든 뭐 둘 다 6점이 되겠죠. 근데 특실차가 약간 달라요. 시드니전에서 네 골을 넣어가지고 네 골이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호잉 알라이 경기에서는 세 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 골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 승점이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도 사실 꼴찌 경쟁이 좀 치열한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진짜. 근데 전북 입장에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똑같아요. 누가 4위를 하든 전북 입장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은 시드니 경기에서 전북이 다득점으로 넣었기 때문에 득실차가 똑같으면 다득점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시드니보다 호잉아인 잘라이가 4위가 되면은 좀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울산현대 경기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복잡해요, 상당히. I조가. 지금 2위가 될 수 있는 팀이 두 팀이 있는데 세 팀이죠. 세 팀이 있는데 조우루가 만약 2위가 된다. 어떨 때 2위가 되냐면요. 울산한테 조우루가 졌을 때 13점 이게 되고 조우루가 사실 탈락도 할 수 있는데 가와사키가 광저우 FC를 이겼을 때는 11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조우루가 3위로 탈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루도 아직 앞선 뭐 대구처럼 1위긴 한데 3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가와사키가 무승부 내지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은 조우루가 2등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정 승점이 4점. 그리고 특시차가 좀 많이 낮아요. 이 마이너스 4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울산한테 지기 때문에 더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2위가 되면은 조우루는 그냥 탈락한다. 그러니까 좀 더 다르게 말하자면은 조우루는 울산한테 지면 무조건 탈락이다. 다른 경기 볼 필요 없이. 예. 가와사키가 뭐 광주한테 어떻게 되든 뭐 조우루는 지면은 무조건 탈락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승점이 4점이기 때문에 앞선 전남처럼. 자, 그리고 가와사키가 2등이 되는 경우의 수는 가와사키가 일단 광주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사실 뭐 이거랑 사실 큰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무승부가 나오면은 사실 세 팀이 전부 11점이 되면은 가와사키가 지금 득실차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가장 유리해요. 가와사키가 다 11점이 되면은 가와사키가 가장 유리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1위가 되겠죠. 3위에서 뭐 1위로 바로 바뀌어요. 자, 그렇게 될 수 있고, 정말 2조가 복잡하다는 게 경우의 수가 많아요, 상당히. 그렇게 되고 2위가 되면 조정 수점이 5점이고 플러스 4가 됩니다. 네, 이미 정해지게 되었고 뭐 강저우가 이미 4등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여기조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2조 같은 경우는 지금 빗셀고베랑 키치 경기만 남았는데 여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세 팀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키치가 빗셀고베 이기면 키치가 1위로 올라가고 2위가 빗셀고베가 되는데 조정 승점 7점, 특시점 좀 까지겠죠. 그치만 승점 7점이라는 게 메리트가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셀고베는 사실상 남은 경기, 그러니까 이 마지막 경기 결과랑 상관없이 웬만하면 7점이면은 거의 올라가요. 거의. 물론 다른 조에서도 뭐 제가 보기에는 7점이 있는 팀이 몇 팀이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7점이면은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키치도 뭐 6점이긴 한데 6점으로 만약 비세검한테 지게 되면 6점으로 남게 되는데 6점이면 약간 위험해요. 약간 50% 애매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 내지 승리를 거두면 더 좋죠. 1위로 올라가니까.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위 팀 간의 서열을 보면은 지금 현재 5차전까지 진행했을 때 2위 팀 간의 서열 순위입니다. 현재 상황대로 끝난다면은 우라와 레즈랑 전북 현대랑 키치 SC가 올라가게 되고요. 멜버른 시티랑 울산 현대 탈락하게 되겠죠. 2위 팀인데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 산중 타이산 같은 경우는 이미 4위로 확정 지었고 뭐 시드니 FC는 지금 베트남 호잉하이 잘라이 팀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마지막 경기 요코하마랑 붙게 됩니다. 키치 SC는 뭐 빗셀고베랑 붙게 되고요. 여기는 세 팀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유나이티드 시티가 4위로 확정 지었고요. 여기 팀 같은 경우는 좀 유동적일 것 같아요. 멜버른 시티가 지금 2위로 랭크는 되어 있는데 이 순위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울산현대도 현재 2위로 랭크가 되어 있고 광주FC랑 경기가 빠집니다. 아무래도 조랑 경기에서 졌던 게 지금 좀 많이 까먹는 것 같아요. 승점이 지금 4점인데 여기 안 보이긴 한데 4점이라 되어 있어요. 그렇게 현재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선 다른 조가 아니라 다른 팀이 2위를 했을 때 승점도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자, 일단 지금 이 경기 수거든요. 4라고 되어 있는 팀은 여기서 남은 경기에서 뭐 몇 골을 더 넣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조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우라와 레즈 같은 경우는 뭐 승점 7점에다가 플러스 8 만약 2위로 끝났을 때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남은 경기 상관없이 무조건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나 이걸로 끝난다는 거고요. 전북 입장에서는 지금 승점 7에 플러스 2인데 지금 3경기밖에 안 치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은 뭐 조 1위로든 조 2위로든 설령 전북이 요코하마라는 경기에서 뭐 무승부를 한다 하더라도 조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의 80%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네,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전북은. 그래서 K리그 팀 중에서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전북보다 더 지금 높은 팀이 뭐 대구가 현재 랭크론 1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뭐 어디까지나 라이언스티를 잡았을 때 그런 거죠.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뭐 전북이나 뭐 대구나 비슷합니다, 사실은. 가능성이. 자, 그리고 뭐 키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남은 빗셀고베랑 경기를 봐야 할 것 같고요. 멜버른 시티 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은데
하나씩 보면 우라와 레즈는 지금 우라와 레즈가 속한 조에 있는 팀들이 만약 2위를 했을 경우에는 라이언시티가 6점, 대구가 5점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북 현대가 속한 조 같은 경우는 요코하마가 2위가 될 수 있는데 요코하마가 6점에다가 뭐 누가 4위가 되냐에 따라서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치 SC 같은 경우는 앞서 팀이 없으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멜버른 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지 바튠이 5점, 그리고 전남이 4점 이렇게 되겠네요. 네, 5점, 4점 좀 많이 낮네요. 이렇게 보니까 다른 조 같은 경우는 뭐 6점, 7점 나오는데 5점, 4점 좀 많이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울산이 속한 조는 만약 가와사키가 2위가 되면은 5점에다 플러스 4, 조루가 2위가 되는 경우에는 4점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인데 조울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울산한테 지기 때문에. 이 중에 세 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현재 2위 팀이랑 남은 결과를 분석해 봤을 때 2위가 될 수 있는 팀까지 전부 봤어요. 네, 그렇게 전부 확인해 봤는데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여러모로 있는데 만약 지금 1위 팀이 아니냐 2위로만 봤을 때 1위 팀은 뭐 당연히 올라갈 테니까 2위 서열로만 봤을 때 지금 승점이 7점 넘어가는 경우에는 뭐 조정 승점 말하는 거예요. 조정 승점이 7점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16강 진출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유리한 팀이 지금 빗셀고베랑 빗셀고베 2위로 떨어져도 사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빗셀고베랑 뭐 전북현대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승점이 높은 편에 그렇게 속하게 되는 거고 지금 우라와 같은 경우도 좀 높죠. 조정 승점이 7점에다가 득실차가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승점이 높은 편이고요. 자, 그리고 6점도 사실 높은 편인데 6점은 약간 좀 애매해요. 왜냐면 지금 7점 팀이 지금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앞서 얘기한 대로 전북 뭐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현재 1위로 랭크있는 팀이 2위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봐야겠지만 지금 벌써 2위 팀이 7점으로 랭크되어 있는 팀이 지금 3팀이 보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6점 중에서 득실차가 많은 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팀을 모두 정한다면은 조정 승점인 7점, 6점 중에서 상위권 팀들. 제 생각에는 이 정도 팀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5점이나 뭐 4점은 올라가기 힘들 거다. 네, 그게 제 생각이고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지금 5점, 4점 팀들, 뭐 대구나 뭐 전남 같은 팀이 2위가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2위가 안 되면 좋은데 뭐 전남 같은 경우는 뭐 믿져봐야 본전이죠 지금. 2위라도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를 다 이기고 봐야 돼요. 지금 전남은 이기고 또 다른 경기 결과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신랄 같은 희망을 보이는 게 맞고요. 다른 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금 이 승점으로는 5점, 4점으로는 올라가기 힘들다. 냉정하게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5팀 중에 3팀만 올라가니까. 7점, 6점에서 아무래도 올라간 팀이 전부 나올 것 같고 끽해봐야 뭐 5점? 진짜 5점 초반? 5점에서 높은 팀들 뭐 이 정도까지 조 2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분석을 다 해봤고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분석한 적이 처음인데 자 이제
바로 토요일 6시 경기부터 또 동시에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들